자, 이번 시간에는 그 MVC 프레임워크를 직접 개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그 클래스를 우리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MVC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컨트롤러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스프링 MVC가 제공하는 컨트롤러 구조가 의외로 복잡해요. 그래서 스프링 MVC로 바로 적용하기에 앞서서 이 그림대로 우리가 MVC 프레임워크를 직접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이요, 그 스프링 MVC 아키텍처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클래스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일단 적용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우리가 만든 클래스들을 스프링 MVC가 제공하는 클래스들로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지금 이제 관건이 뭐냐면, 지금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MVC 아키텍처로 변경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 디스패처 서블릿입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을 열어보면 너무나 소스가 복잡하지 않나요? 160줄이 넘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컨트롤러의 기능을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고작 점투 요청이 7개밖에 없는데 라인 수가 160줄이다. 여러분 아무리 그 심플한 웹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점두가 100개 이상은 될 텐데 최소. 그러면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수천 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만약에 한 2000줄짜리 소스다. 그러면 2000줄짜리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내가 수정할 코드를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렵겠죠. 어느 정도 내가 숙련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디스패처 서블릿을 유지 보수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디스패처 서블릿의 소스를 이 하나의 클래스가 담당했던 복잡한 기능을 여러 클래스로 분산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울 스프링 MVC 아키텍처와 똑같다. 다만 저희는 얘를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뷰 리졸버 클래스까지도 만들어서 뷰 리졸버를 적용하는 것까지 했는데 저희 그 실습에서는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뷰 리졸버를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고 나중에 스프링 MVC를 적용했을 때 스프링 MVC가 제공하는 뷰 리졸버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 핸들러 매핑, 컨트롤러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뷰 리졸버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뷰 리졸버는 좀 과감하게 배제하자. 자, 본격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 이클립스 열어주시고요. 지금 디스패처 서블릿이 있는데 얘를 수정할 거거든요. 디스패처 서블릿 클래스에 집중되어 있는 코드를 분산시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실습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소스는 동일할 텐데 그 실습을 진행하는 순서는 조금 교재랑 다르게 할 거예요. 자, 일단 디스패처 서블릿 요거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백업 소스를 만드세요. 백업, 디스패처 서블릿, 백업. 오케이. 자, 그래야 디스패처 서블릿 클래스를 내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거든요. 자, 디스패처 서블릿 열어서 가장 복잡한 요 2번 코드를 삭제합시다. else 종류 블럭까지 삭제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URI가 어떻게 추출됐는지, URI에서 패스 정보를 추출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는 이미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그냥 요거는 남겨놓을까요? 패스 정도만.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얘가 3번이네요. 3번. 그 다음에 4번. 자, 총 4단계의 코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추출된 패스에 따른 컨트롤러. 자, 2번부터 작성을 하는데요. 핸들러, 매핑.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잘 보세요. 이 핸들러 매핑이라는 것을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제공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쓸 거라고요. 이거를 안 쓰고 우리가 직접 핸들러 매핑 클래스를 만들어서 쓸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자동 완성해버리면 임포트가 될 텐데요. 이거 지우셔야 됩니다. 핸들러 매핑이 임포트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에 임포트 됐다면 임포트를 제거하시고요. 매핑, 매퍼, 매퍼. 자, 핸들러 매핑을 생성하고 컨트롤러. 자, 컨트롤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컨트롤러도요. 잘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컨트롤러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안 쓸 거라고요. 컨트롤러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쓸 거라고요. 일단 타이핑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 컨트롤러를 검색했으면 컨트롤러에 핸들 리퀘스트 메서드로 줄여서 뷰 정보를 리턴 받고 최종적으로 send redirect 됐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타이핑을 좀 해주세요. 자, 타이핑 마무리 됐으면 핸들러 매핑부터 하나씩 생성할 건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보세요.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클릭하면 사라지니까 요 팝업이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크리에이트 클래스라는 링크 보이시죠? 크리에이트 클래스 이거 자 크리에이트 클래스 링크를 눌러서 피니쉬를 하면 이렇게 핸들러 매핑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소스는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트롤러 쪽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고 지금 이 컨트롤러가 스프링의 컨트롤러로 임포트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팝업이 안 뜨는 거죠. 임포트 하시면 안 돼요. 핸들러 매핑과 컨트롤러는 임포트가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컨트롤러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이번에는 컨트롤러를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선택하셔야 돼요. Create Interface. 가끔 보면 이거를 클래스로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Create Interface Finish 만들어졌죠. 자,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메소드 2개가 필요한데 마우스를 살짝 올려놓으면 크리에이트 메소드 링크가 보이고 그 링크를 클릭해서 get 컨트롤러 메소드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핸들 리퀘스트 메소드 역시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고 크리에이트 메소드.
자, 이제 모든 소스를 저장하면 에러는 사라집니다. 에러는 사라집니다. 자, 이제 핸들러 매핑 클래스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맵 타입의 변수인데 java.util의 맵 제네릭을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키 값으로는 스트링, 밸류 값으로는 방금 우리가 만든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타입 매핑스. 자, 그리고 핸들러 매핑이라는 디폴트 생성자를 추가하시고요. 디폴트 생성자에서 온갖 컨트롤러를 등록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핑스라고 하는 참조 변수에 해시맵 객체를 할당하고 매핑스의 put. 자, put을 이용하면 키밸류상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겠죠. 자, 여러 개를 등록할 거란 말이에요. 총 7개. 자, 가장 먼저 로그인 점도, 두 번째가 로그 아웃, 글 등록은 인설트 보드, 수정은 업데이트, 삭제는 딜리트, 상세가 get보드, 목록은 get보드 리스트죠. 자,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객체들을 하나씩 등록해야 되는데 이 컨트롤러를 로그인 컨트롤러부터 하나씩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은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자, 아직 이 클래스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뜨고 있네요. 좀 이따가 클래스를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get 컨트롤러 메서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청 패스에 해당하는 컨트롤러 객체를 검색하여 리턴한다. 자, 그래서 리턴 널이 아니고요. 그 매핑 해시맵 매핑스의 get 메서드 이용해서 패스에 해당하는 컨트롤러 객체를 리턴해 주면 돼요. 됐죠? 자, 이제 로그인 컨트롤러부터 하나씩 컨트롤러 클래스들을 생성해 주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로그인 컨트롤러 쪽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고 크리에이트 클래스 로그인 컨트롤러 요 링크를 누르면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내가 만든 컨트롤러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놀랍게도 컨트롤러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로그인 컨트롤러가 만들어졌고 당연히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추상 메서드인 핸들 리퀘스트가 오버라이딩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를 작성하셔야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소스들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교재에서는 컨트롤러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만들게끔 그렇게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한꺼번에 이거 만들고 실제로 구현은 상세한 구현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로그아웃 컨트롤러도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고 크리에이트 클래스 로그아웃 컨트롤러
그냥 피니시를 누르면 로그아웃 컨트롤러도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빼먹은 것 같은데요. 로그인 컨트롤러와 로그아웃 컨트롤러가 이 패키지에 같이 만들어졌거든요. 디스패처 서블릿과 같은 위치에 따라서 패키지를 약간 이동을 좀 해봅시다. 컨트롤러.유저. 자, 마우스 갖다 대고 무브 링크를 누르면 이 패키지가 만들어지고 해당 패키지로 로그인 컨트롤러가 이동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임포트 문제니까 컨트롤 쉬프트 O 단축키 눌러서 임포트만 잡아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그 로그아웃 컨트롤러도 마찬가지겠죠. 패키지를 유저로 추가하고 패키지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O 단축키 눌러서 임포트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드 관련된 컨트롤러들이 남았는데, 자, 인설트 보드 컨트롤러. 자, 일단 로그인과 로그아웃 컨트롤러는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임포트만 컨트롤 쉬프트 O 눌러서 임포트만 이렇게 잡아주면 이만큼의 코드는 에러가 사라져요. 자, 이제 나머지 보드 관련 컨트롤러 만들면 되는데요. 마우스 갖다 대고 크리에이트 클래스. 자, 이때 패키지는 컨트롤러.보드. 자, 로그인과 로그아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실 유저 쪽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뭐 유저 테이블을 셀렉트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유저로 취급을 할게요. 우리가 이전에 실습했던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패키지를 나눴던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보드 관련된 컨트롤러기 때문에 보드 패키지를 추가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나머지 다 만드세요. 업데이트 보드 컨트롤러도 create 클래스 패키지만 .보드. 그 다음에 딜리트 보드 컨트롤러 create 클래스 패키지만 .보드. 이제 상세와 목록이 남았죠. 상세. 자, 이렇게 해서 아직 구현은 안 했지만 클래스 파일만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 소스를 하나씩 구현만 해주면 되겠죠. 자, 원래는 저희가 그 로그인 정도까지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관련된 파일들을 한꺼번에 다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끊고 갈 건데 여러분은 요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컨트롤러 인터페이스와 디스패처 서블릿, 핸들러 매핑은 컨트롤러 패키지에 들어있고요. 보드 관련된 컨트롤러는 보드, 그 다음에 로그인, 로그아웃 컨트롤러는 유저 패키지에 작성이 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까지 실습을 못하신 분들은 교재를 참조하시거나 화면을 약간 뒤로 돌려서 반드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실습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